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 데이터 투게더.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구입니다. 자, 벌써 11월도 절반이 지금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밖에 날씨도 쌀쌀해지고 요즘 네. 연말이다 보니까 네. 각종 모임에 약속에 술 약속 너무 정신없어요. 그렇죠. 정말 바쁜 시간들 보내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들보다 더 바쁜 분들이 계세요. 누가요? 네, 바로 12학년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정말 매일매일 눈꽃 틀 수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요즘 계십니다. 입시 시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참고로 저도 12학년 학부모예요. 정말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실례지만 저는 20대입니다, 참고로. 네. 자, 유시계열 그 원서 마감일이 11월 30일이에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신경들 많이 쓰시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입시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이정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앞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지금 12학년,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은 너무너무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거든요. 네. 11월 30일인가요? 유시계열 원서 마감일이요? 네, 11월 30일 맞습니다. 와, 이제 2주도 안 남았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예전 같지 않고요. 요즘 유시 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예, 예. 이제 지금 이 트렌드가 있는데 이 트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가면 갈수록 지원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만큼 많아진다. 재밌는 사실이 네, 또 예,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 시기도 끝났고 네네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아지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모든 대학에서 받는 지원자 수는 굉장히 증가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버클리 대학 같은 경우에 네. 합격률이 작년에 17%였습니다. 17.3%였네요. 17.3%. 그 다음에 LA 같은 경우도 20%가 안 되죠.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합격률이 가장 높은 대학이 네. 멀세드인데 멀세드 같은 경우도 64%였어요. 오, 네네. 네, 근데 어쨌든 되게 많네요. 64%면. 참고로 네. 몇 년 전만 해도 네. 이 UC 리버사이드라든지 멀세드 합격률이 80, 90%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실질적으로 네. 원서만 쓰면은 거의 다 UC 들어가고. 하나는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그 이유들이 이제 있는데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자 수에 굉장히 증가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하는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네네.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 네. 20년 전과 현재를 한번 보죠. 그래서 이 지금 그래프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네. 지원자 수입니다. 그래서 엄청 급증을 했네요. 네, 예, 이게 예. 만약에 제 주식이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게요. 20년 네네. 전에 지원자 수가 약 2만 명이었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와. 근데 또 다른 그 보면은 네. 실질적으로 그럼 합격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보면은 네. 거의 지금 같다라는 어떤 걸 볼수 거죠? 있죠. 초록색이- 예, 초록색입니다. 별로. 지원자 엄청 많은데 네, 합격자는 별 합격률은 차이가 없네요. 대학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은 네.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예, 지원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또 하나 네. 이 두 번째 UCLA 그 밑에 보면은 네네. 비슷하죠. 예, 비슷해서 합격률이 네네. 사실 20년 전에 UCLA 같은 여기, 경우에는 네. 합격률이 딱 50%. 둘 중에 네. 하나 들어갔어요. 여기, 네네. 근데 현재 작년 같은 경우 18%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가면 갈수록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도표를 보시면은 느끼시는 게 지금 놀라시는 것 같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네네. 그러면 학생들이 반응이 어떠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면은 대학을 옛날에는 지원을 몇 개만 했는데 네네. 뭐 5개, 6개 하면은 한두 개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지원자 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많아지죠. 지원을 하는 학교가 많아져요. 그래서 한 학생당 네. 지원하는 대학 수가 이제는 10개가 10개 훌쩍 이상. 넘어갔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는 비슷한데 지원하는 대학이 많다 보니까 합격률이 떨어지고요. 그렇군요. 또 두 번째 큰 트렌드가 있는데 네네. 외국인 학생과 타주 학생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주에서도 UCLA를 올 수가 있고 많이 UCLA 로. 오죠. 예. 굉장히 이제 유명한 대학들이니까. 근데 또
타주 대학이나 이제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역시 오는 학생들이 네네. 중국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이 많이 밀려온다. 중국 인구 많잖아요. 그 많은 인구들 중에 네. 조금만 보내도 그렇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UC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사실 경제난이 있었고 네네네. 지금 대학들이 아직도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대학 조금이라도 좀 더 있으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학생이라든지 타주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너그럽게 받아줘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은 다른 우리 가주 학생들을 받으면은 네. 이 투이션이 좀, 얼마를 받으면은 예. 2만 불 이상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타주 학생을 받으면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가면 갈수록 UC에 합격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참 잘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문은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략이 아주 많이 필요하죠.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지금 11학년 끝나고 12학년에 이제 뭐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원서를 쓴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바꿀 수 있는 거 없는 것들은 이때까지 한 성적도 바꿀 수 없고요. 네네. 활동도 바꿀 수 없고요. 근데 지금 하나 할 수 있는 게 원서라도 잘 쓰는 거죠. 원서라도. 네. 예. 제가 듣기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냥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지원하고 그냥 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그랬죠. 예. 근데 듣는 얘기로는 그 잘못 기재를 하면 그 합격 당락에 굉장히 그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원서 쓰는 거에도 약간 그 작전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그 전략에 대해서 뭐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의 원서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드릴 수 네네. 있는데 학생들이 에세이는 에세이대로 따로 쓰고 액티비티는 액티비티를 따로 쓰고 예. 네, 시험은 시험대로 따로 보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학에서는 이제 홀리스틱 리뷰라고 해서 학생을 전체를 보고 뽐내는 겁니다. 성적만 잘해서 시험 점수만 좋아서 예. 이게 아니고 에세이만 잘 써가 아니고 하나의 그렇죠. 학생이 보이게 정말 전체적으로 뛰어난 학생이 보이게 네. 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UC 계열 원서, 일단 뭐 그 사립대학들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UC는 이제 2주도 안 남았잖아요. 아직 원서를 안 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감일까지.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UC 대학 지원서를 좀 찬찬히 좀 본격적으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첫 번째 지금 원서를 안 쓴 학생들 보면은 네.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사항들은 아무래도 원서를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UC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UC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에 가서 네.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은 이 New Student 해갖고 레지스터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필요한 거는 내 이름하고 이메일 사실상 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그것들 넣어갖고 네. 일단 만드는 게 첫 일단 번째 어카운트를 만들고. 어카운트를 만드는 게 네. 첫 번째 스텝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까 계정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메일 계정 만드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상 갖고 있는 걸 써도 됩니다. 근데 가장 자기가 많이 보는 이메일을요. 그래서 혹시나 이메일이 중요한 게 왔는데 놓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근데 어떤 경우에 이메일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때는 내 이메일 주소가 좀 이상하거나 좀 웃기다.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펜시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좀 위얼드하게 볼 수 있는 그렇죠. 이메일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프로페셔널하게 볼 수 있는 걸 바꾸는 게 있겠죠. 근데 네. 대부분 학생들은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하나 네, 이제 네. UC 어플리케이션하고 네. 이 공통 원서, 커먼 어플리케이션 두 개가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네네. 지원할 때 네. 이제 쓰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크게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은 네. 이제 커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쓰고 부가적으로 보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UC 어플리케이션은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원서만 쓰면 되는 거예요? 지원서만 쓰면 거의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간단해 보이고 예. 어떤 면에서는 어렵죠. 왜냐하면 학생이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니까. 그 한 곳에다 다 보여줘야 되니까.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네, 네. 어느 정도냐면은 UC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따로따로 이런 서류들을 받기가 어차피 귀찮고 어려우니까 네, 네, 네. 심지어는
성적까지 학생들이 다 집어넣으라고요. 네.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원서 지원서 한 장 갖고서 UC에 있는 캠퍼스 전체를 다 넣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UC 같은 경우에는 10개 대학 있죠. 네. 근데 10개 대학 중에 UC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학부가 없기 때문에 네네. 9개까지 하나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이제 내가 캠퍼스를 정할 때 네. 어느 대학으로 지원할지를 원한다면 9개까지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예. 단지 원서 하나 쓸 때마다 네네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70불 원서 비용만 추가로 지원한다면은 네네. 네, 원하는 숫자만큼 쓸 수 있습니다. 아, 그, 그렇군요. 응. 그 전공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만약 더블 메이저 같이 네. 전공을 원할 수 있고 그건 대학마다 다를 수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마다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있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대학에서 학생을 볼 때 전체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략적인 부분인데 내가 이 대학에 어떤 대학에는 예를 들어서 케미스트리를 하고 어떤 대학에는 사이콜로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썼어요. 썼는데 그다음에 에세이에다가 만약에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쓴다면은 쓸 수가 없죠. 이제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쓰는 것도 웃기고 사이콜로지 아예 그렇죠, 쓸 수가 그렇죠. 없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로 하는 게 아. 가장 나를 잘 보일 수 있는 부분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네. UC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는 다릅니다. 네. 이제 UC라든지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공을 지금 뭘 썼더라도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을 쉽게 바뀔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전공을 2.5회를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평균이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일단 1학년 때 들어가서 네. 내가 원서 쓴 전공하고 네. 실질적으로 졸업한 전공하고는 한 반 이상의 학생이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고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중요한데, 예, 예. 네, 어떤 부모님들은 네.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어느 전공이 쉽냐? 조금 쉬운 네. 곳으로. 근데 지금 제가 답을 사실상 드렸는데, 네네. 대학에 들어가서 쉽게 전공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대학에서 그렇게 해준다는 이유는 네. 실질적으로 쉬운 전공이라는 게 네.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똑같이. 학생들이 쉬운 그렇죠. 전공을 해서 바꿀 텐데 그렇죠. 그러지 말이 못하니까. 되네요. 그렇네요. 네, 쉬운 근데 영어는 이제 없습니다. 예, UC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성적 산출 방식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네. 뭐 GPA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U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모든 성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거기에 안 집어넣는 거는 GPA예요. GPA는 이제 에버리지 학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숫자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집어넣은 상황들 갖고 네네.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학생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는 네. 첫 번째 준비물이 있는데 네. 원서를 작성을 할 때 네. 그게 이제 트랜스크립이에요. 그래서 4년 동안. 4년 동안 예. 고등학교에서 트랜스크립 하나 받아서 그다음에 그 옆에 두고 네. 원서에다가 9학년 때, 10학년 때, 11학년 때, 12학년 때 과목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학년 때 영어 뭐 A, 뭐 10학년 때 뭐 영어 B 이런 식으로 일일이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와, 그것도 1학기 때, 복잡하네요. 2학기 때까지 다 기록을 해요. 네네.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UC 같은 경우에는 9학년은 일단은 뭘 했는지 그레이드는 보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GPA, UC GPA라고 하는데 네네. UC GPA는 이것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네. 10학년하고 11학년하고 네네. 이때까지 한 과목들만 내가 집어넣은 이 그레이드를 갖고 네. 자동으로 산출이 돼요. 근데 UC GPA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예, 예. 일반적으로 네. 내가 트랜스크를 받으면은 거기에 내가 들은 과목 그레이드가 있고 네, 또 이제 네. GPA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네. 그 GPA, UC GPA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웨이디드 하고 네. unweighted unweighted. GPA라는 네, 게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가산점이 들어간 GPA, 가산점이 안 들어간 GPA. 근데 비공식적으로 UC GPA가 있는데 네, 네. 보통 가산점이 안 들어간 GPA는 4.0 만점이죠. 그렇죠. 내가 네. 아무리 어려운 과목을 들어도 무조건 4.0이죠. 4.0. 네, 맞아요. 다 A를 받아도. 근데 내가 많은 어려운 것들 들으면은 weighted GPA, 가산점이 들어간 거는 뭐 심지어는 5.0이 될 수도 있죠. 내가 무조건 네네. AP 안어만 들으면은 UC GPA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제 10학년, 11학년 내가 집어넣은 것 중에 네. 총 8학기까지만 네. 가산점 1점을 줘요. 어. 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네네. 8학기만.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UCGPA는 약 4.4 정도가 4.4 된다고 정도.
예, 보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네. 근데 지금, 네.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씨 같은 경우에 10학년, 11학년 성적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그래요. 9학년은 성적이 안 들어가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씨만이죠. 그렇죠? 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네, 아이들이 그래 학교 가서 엄마 9학년 안 들어가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UC 같은 경우에는 네. GPA는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러더라도 무슨 과목을 했는지 9학년 때 네. 어떤 그레이드를 받는지 보고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대학에서 숫자만 뽑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트렌드를 봐요. 9학년 때 성적이 어땠는지, 어땠는지. 10학년 때, 11학년 때 어땠는지. 네, 네. 또 하나는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성적을 다 다 본다는 거예요. 봅니다. 그렇죠. 네. 12학년까지도요. 네, UC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11학년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원서 시기가 네. 11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12학년 학생들이 지금 겨우 이제 1학기 반 정도 그렇죠. 끝난 상태예요. 성적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안 나왔죠. 예. 근데 UC 같은 경우는 이 성적은 보진 않아요. 12학년 1학기도. 네, 네, 대신 무슨 과목을 했는지 제가 다 집어넣기 때문에 네, 네. 얼마나 어렵게 도전하고 챌린지하고 있는지는 봅니다. 근데 네, 네. 이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원서 시기도 12월 말이고 네. 원서 시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12학년 1학기 성적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열심히 잘해야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되겠어요. 어느 학교 갈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아니 그 GPA만큼 실 SAT하고 ACT 성적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딱 한 번 딱 시험 봤는데 정말 그쵸. 완벽하게 제가 2,400점 만점에 만점을 받았어. 네, 정말 좋을 텐데 네, 네. 실 여러 번 보게 되잖아요. 전 아직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없어서 아, 만점 학생을요? 한 번에 만점을 받았어요. 한 번에 만점에. 네. 그래서 네. 언제까지 본 시험 점수가 가능해요? 네, 이제 SAT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일반적으로 이 어드바이스 할 때 네, 말해주는 게 SAT는 한 3번 정도 전략적으로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네. 준비는 10학년 때 여름이 끝나고 하고 네. 그다음에 11학년, 12학년 때 내가 이제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기들을 골라서 시험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3번이 만약에 내가 봤을 수도 있겠죠, 이때까지. 네네. 아니면은 한두 번 봤을 수도 있고. 근데 이때까지 본 시험이 만족을 안 한다라고 네. 했을 때는 아직까지 12월 달에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서는 11월 말까지 지원을 하는데 네네. 만약에 내가 점수를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원서에다가 12월 달에 시험을 본다라는 걸 기재를 하고요. 네네. 날짜만 쓰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원서에 다시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12월에 더 잘 볼 마음에 시험을 봤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더 안 나왔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안 나온 점수도 12월에 볼 거라고 했으니까 네.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네. 계획하신 일 다 하시나요? 근데 원서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예. 맞아요. 네. 근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예. 계획을 한 것들이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그날 아파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일단 썼는데 네. 거기서 대학에서는 그러면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시험을 안 봤다라든지 네네. 아니면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보내도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안 네. 보내도.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일단 또 그 뭐 유시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사립학교를 가더라도 선생님 추천서가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립대학들은 거의 모든 사립대학들이 추천서를 요구를 하는데 그쵸.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UC 같은 경우는 사립 추천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시는 안 써도 돼요? UC는 추천서도 필요 없고 네네. 인터뷰도 안 해요. 학교 인터뷰도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원서에 쓴 내용만 갖고 네네. 사실상 학생을 뽑는 거기 때문에 야.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요, 네. 편할 수도 있고 네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 세부적인 사항들, 이 가산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못 보내기 때문에 네.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를 잘 제대로 못 표현하지 보여준다라고 해서 불안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추천서를 안 받지만 네. 과외 활동금 보잖아요.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네네. 어떻게 적어야지 그 입학 사정관들한테 좀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때까지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2주가 남았죠. 근데 네. 이제 UC 포인트만. 어플리케이션, 네, UC 어플리케이션에 네. 이때까지 내가 좀 원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제 액티비티 부분이 딱 왔어요. 활동 예, 부분이. 예, 근데 UC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예. 오히려 커먼 애플리케이션 공통 원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원서에 좀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extracurricular activity를 쓸 수 있는 공간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work experience 쓰는 공간이 또 5개가 있고 따로 나눠져 있어요? 다 나눠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한 모든 활동들이 그게 크던 적던 다 쓰는 게 일단 중요해요. 네네네. 그리고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내가 만약에 어떤 활동을 했는데 어떤 리더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리더십을 내가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는 것을 먼저 쓰고요. 네네. 프레지던트나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한 일들을 쓰는 거죠. 그 쓰는 난이 따로 있나 보죠? 네,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는데 그 공간이 그 레러로 네. 이제 A, B, C, D 알파벳 레러로 하면은 딱 160자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3-4줄 쓰면 끝인데요? 단어로 한 30단어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짧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짧은 만큼 또 중요한 게 어떤 학생들은 안 그래도 짧은데 네네. 생각해보세요. 내가 3년, 4년을 내가 뭔가를 했다라면 쓰기 싶은 게 많겠죠. 그쵸. 근데 한 줄만 딱 쓴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모든 공간을 이용하라는 거. 정말 꽉 차서. 꽉 채워서. 선생님 그 말씀은 그러면 네.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 엉뚱한 그런 과외 활동도 쓰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아까 다시 말씀 원초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의 학생이 본 게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과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과학 중에도 케미스트리가 될 수 있겠죠. 네네. 화학을 전공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을 좋아하겠어요. 내가 케미스트리를 전공한다면 케미스트리에 뭔가가 있는 학생들이 낫겠죠. 좋겠죠. 예. 네. 그렇다면은 이때까지 SAT2도 마찬가지예요. SAT2도 케미스트리를 보는 게 나을 테고 네네. 클래스도 AP 케미스트리도 하고 AP 점수 잘 맞은 게 좋을 거고요. 네네. 활동도 사이언스에 관련된 케미스트리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가장 위에 쓰는 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리더십이 있는 게 중요하고 그랬을 때 대학에서 봤을 때 이 학생이 케미스트리를 전공하고 싶다 했는데 성적도 좋고 활동도 좋고 활동도 리더십도 좋고. 좋다. 그러면은 네네.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그렇죠. 완전한 밸런스가 맞는 학생이 거죠. 네, 근데 보이는 뭐 거죠. 굳이 전공이랑 좀 별개를 하더라도 네. 예, 열심히 일한 게 있다면은 뭐 다 적으면 써야죠. 도움이 되는 그렇군요. 거겠죠. 네, 그래서 뭐, 네. 전공도 중요하고 내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한데 네. 또 대학에서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well-rounded 된 학생을 또 좋아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여러 방면으로 팔방미인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 방면으로 이제 우선 네. 학생들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작은 뭐 봉사활동을 했든 작은 클럽을 할 때라도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160자를 다 채울 수 있게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에세이를 통해서 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에세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그걸로 이제 승패에 당락이 된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정말 에세이를 쓸 때 이런 것만은 좀 빼먹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딱 네. 포인트를 좀 찝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원서 다 끝나고 마지막에 쓰는 게 네, 에세이거든요. 네, 네, 네. 이제 또 똑같이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원서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읽는 게 에세이입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한데 네. 이 에세이 한번 프롬프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네, 네. 이제 2개의 에세이를 써야 돼요. 네. 그 2개의 에세이가 1000단어까지 2개 에세이를 합해서 1000단어까지 써야 되는데 네. 이 프롬프트를 잘 보십시오. 네, 네,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는 게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에세이를 쓸 때 프롬프트를 아주 자세하게 읽어봐요. 네, 읽어보고 어떻게 도대체 이 프롬프트에 맞춰야 될까라고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유씨 같은 경우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들이 아니에요. 고민을 하고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들이 아닙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내가 UC 프롬프트를 아무것도 읽질 않고 나에 관해서 쓰고 싶은 사항들을 내가 2개의 에세이를 썼다면은 네네. 실질적으로 그 2개의 에세이가 UC 프롬프트에 실질적으로 맞게 돼 있어요. 어쨌든 원하는 결론은 따로 있다라는 거네요. 너무 신기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원하는 거고 UC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가장 나를 잘 보일 수 있는 네네. 부분들에 네. 관련된 에세이를 2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세이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에세이를 쓸 때 저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가져야 될 게 키워드 2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키워드 그 2개 첫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바로 패션입니다. 열정. 한국말로 네. 열정. 열정이죠. 그래서
내가 글을 써놨을 때 그런 열정이 보이는지 그 네네. 열정은 어떤 한 부분에 한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공 과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활동일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봉사 활동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죠. 일한 네. 걸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정말 대학에 보이게 잘 가기 위해서 보이려고 쓴 이 패션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해갖고 그런 열정이 보이는지 네네. 이것들이 잘 나타나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네. 또 두 번째 키워드는 네. 영어로 intellectual curiosity라고 하는데 네. 이 intellectual curiosity를 이제 한국말로 옮긴다면은 지적인 호기심이 지적 되죠. 호기심. 네.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아까 이 패션하고 네. 이제 상통되는 연결이 되네요. 연결이 예, 되죠. 예. 근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 네. 가장 그걸 내가 열심히 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원동력. 뭔가요? 내가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그렇죠. 있게 되죠. 그렇죠. 내가 예, 호기심이 예. 없으면은 네. 근데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동안 준비를 해갖고 내 호기심을 보이게 모든 것들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네, 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에세이에다가 그런 호기심이 보이는지를 집어넣어야 된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사실 시간이 좀 나중에 된다면은 저희가 에세이를 어떤 식으로 주제를 갖고 쓰는지 이런 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제 경쟁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우리 정진구 씨 얘기를 하셨지만 조금 원서를 쓰는데도 정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이제 UC 원서는 뭐 2주 남았고요. 근데 이게 UC만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이제 사립대학교 그 공통지원서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공통지원서는 다음에 다음 저희가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네.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립대학 지원서는요, 이제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네. 그래도 지금 학생들께서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역시, K-타운 투게더 또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실 그 뭐 12학년 꼭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왜 9학년부터 이제 앞으로 대학을 갈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오, 그 프로 보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 좀 이렇게 소개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오늘 네. 저는 그 쪽집게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일목요연하게 쫙 나열된 거에서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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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궁금하신 점이나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은요, 건강한 채널 44.2 HNS K-타운 투게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번호하고 주소 밑에 나가고 있죠?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무슨 냄새 안 나요? 냄새? 혹시 참. 다음 냄새. 코너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세요. 오글거려서 예, 설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담백하게. 네. 월요일 K-타운 투게더 2부 코너는요. 네. 아주 구수한 빵 냄새로 가득한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빵빵한 레시피의 김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빵빵한 레시피의 김태경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오랜만에 TV 출연이라 너무 긴장되는데 저는 처음 하는 저는 정말 여기 서 있지도 못하겠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금방 적응되시길. 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태경 씨 오늘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오늘? 글쎄 PD님이 오늘은 두 분이 베이킹을 배울 겁니다. 베이킹이요. 빵을 만든다는 것 같은데 빵빵한 레시피라 빵을 만든다고 짐작은 했지만 진짜 빵을 만드는군요. 저는 빵빵한 레시피라 그래서 살짝 기대는 했는데 역시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이게 앞치마 에이프런이네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이거를 어떻게 왜 앞치마로 갑자기 19금을 만드시는지 모르겠네. 근데 왜 이렇게 이 앞치마하고 이 앞치마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빵에 대한 기본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 퀴즈를 맞히시는 분이 둘 중에 A프린 선택권과 시식권. 시식권은 하나를 뭐예요? 고를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시식권은 뭐예요? 둘 중에 한 명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되게 야박하시게 그 둘 다 좀 먹게 해주시지. 끝나면은 네. 저는 제가 맞추더라도 재윤 씨에게. 근데 빵에 대한 지식 저는 웬만한 지식이 없어서 빵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저도 퀴즈가 뭐죠? 자, 이제 퀴즈 드릴게요. 네. 다음 중 네,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은 무발효빵이 아닌 것은? 저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자막으로 좀 미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 이스트. 들어가지 않은 네. 무발효빵. 무발효빵. 빵이 아닌 것은 네. 보기가 있군요. 드릴게요. 네. 다행입니다. 1번 피아디나, 2번 스콘, 3번 토르티아, 4번 페이스트리, 5번 건빵. 정답 5번 건빵입니다. 맞나요? 저는 또르띠아 하겠습니다. 또르띠아. 또르띠아 건빵. 또르띠아. 정답 5번 건빵. 예, 군대 안 갔다 오셨나봐요. 아, 군대 안 갔다. 아, 군대 갔다 오셨어요? 저는 한국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2년 동안 아, 그럼요. 건빵을 드셔서.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저는 당연히 제가 들고 있는 거, 물론 이게 탐이 나긴 하지만 네. 제가 들고 있는 거 서로 이렇게 귀찮게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맞췄어도 이걸 택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빵을 만들러 가시죠. 가시죠. 네, 빵빵한 레시피. 오늘 저에게 베이킹을 가르쳐 주실 송승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은 씨는 네. 앞치마가 특이한 거 입고 오셨어요. 네, 이제 오프닝 때 게임에서 네. 져가지고요.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침. 앞으로 계속 이런 앞치마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뭐 벗고 일하는 느낌이라. 아주 좋습니다. 옆에 있는 시원하고 사람이요. 좋은데. 그런 걸 또 좋아하시면은 아니. 네, 우리도 다 한번 운동도 좀 하고. 아,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너무 얘기가 길었는데 우리 이렇게 재료들이 많아요. 정말 이렇게 우리 재료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해주세요. 네. 자, 오늘은 비스커티라는 비스킷을 만들 예정인데요. 디스코티요. 네, 비스커티는 커피숍에 가시면 예쁜 아가씨들이 이렇게 멋진 커피잔에 네. 예쁘게 이렇게 폼 잡고 앉아서 드시는 갸름한 과자예요. 네, 본 것 같아요. 한번 많이 내가 본 보셨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본 적이 커피에다 찍어 없어요. 먹는. 상상이 안 되네요. 예. 자, 오늘 그 네. 비스킷 만드는 재료는요. 네. 밀가루하고 달걀하고 버터하고 설탕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한번 요리를 한번 배워볼까요? 시작해 보시죠. 네. 제일 처음에 준비하실 게 설탕이에요. 설탕에 불량의 설탕을 커다란 볼에다 넣어주세요. 설탕도 이렇게 크네요. 아, 예. 네, 숟가락에다가 하는 그런 설탕이 아니요, 아니라. 계량을 하실 때는 언제나 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수북이 쌓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 한 컵을 여기다가 커다란 볼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반 컵. 다들 손 씻었나요? 아, 물론이죠. 안 쓰셨죠? 제가 안 먹을 거니까. 네. 자, 버터를 넣어주세요. 벌칙인가? 벌칙? 이거. 맛이 이상하게 나오면 태경 씨가 책임지셔야 돼요. 버터도 하나가 다 들어가네요. 예, 이게 하나가 반 컵의 분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은 뭐 몇 개의 빵이 나와요? 아, 이거 본인이 자르기 나름이기 때문에 20개가 나올지 30개가 나올지는 잘라봐야 알아요. 예. 이제 큼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크게 자르시고 날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날씬하게 만드시니까. 전 날씬한 거 좋아해요. 저도 아니, 날씬. 도톰한 게 더 맛있어요. 자, 그리고 바닐라 에센스를 좀 넣어주시는데 이거는 보통 한식에 들어가는 참기름처럼 약방의 감초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아까 처음 해보고요. 네. 왜 간장이 있지? 그래서. 간장이 아니고요. 바닐라 에센스라고 달걀이나 버터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넣으신 다음에 믹서기를 이용해서 잘 돌려주세요. 어우, 신기하게 들어가네요. 이 버터는 반드시 참기가 없어져 있어야 돼요. 실온에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걸 가지고 하시면은 이게 절대 크림이 만들어지지 않고 버터가 딱딱해서 그냥 잘라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한 되게 30분 재밌어 보인다. 이전에는 반드시 실온에 꺼내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힘드시면 뭐 좀. 네. 태경 씨가 도와드릴까요? 한 번씩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재밌어 보이는데? 예, 예. 근데 반드시 네. 90도 각도를 유지해 주시지 않으면 한지사방 다 튀어서 청석거리가 많아집니다. 근데 지금 벌써 빵 냄새가 나요.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그 단맛이 네. 단향이 나니까. 재밌어요?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잘하고 계세요. 처음 잘하시는 한참 내주셔야 돼요. 이게 설탕하고 버터가 잘 믹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재윤 씨가 이걸 할 동안 또 다른 거 뭐 준비할 건 없나요? 예, 이거 하시는 동안 하실 게 있는데요. 자, 밀가루를 계량을 저한테 주셔야 돼요.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자, 밀가루를 200g. 이거는 뭐죠?
자, 이거는 몸무게 재는 건 아니고요. 주방용 저울인데요. 태경 씨 대학교 안 나오셨어요? 몸무게는요. 자, 수동 저울을 쓰시면 안 돼요. 수동 저울을 쓰시면 눈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디지털 저울을 쓰셔서 정확하게 계량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 자, 그리고 채를 쳐서 이제 밀가루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몇 그램 정도? 420g 정도가 들어가요. 420g 예. 이요? 그게 얼머스 다 맞습니다. 네, 얼머스 다 왔죠? 이게 많아졌네요? 마늘은 모르겠어요. 빼시면 돼요. 단순하군요. 요리 뭐 이렇게 배워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자,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베이킹 파우더, 불량의 와. 베이킹 파우더를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요, 이거 오늘 아직 끝날 때까지 이거 계속 하셔야 하고 될 것 같아요. 계세요. 네. 재현 씨 어울려요. 앞치마하고 같이. 태경 씨 나오는 다음에 게. 누구 이렇게 봐요? 이렇게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시고 밀가루하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밀가루하고 베이킹 파우더를 잘 섞어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분하게 부풀지 않고 한쪽만 무슨 화산 폭발하듯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잘 섞어야 되는데 너무 대충 섞으시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네. 자, 밀가루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네. 계란은 언제 쓰나요? 나 자, 이제 계란 같은 건 계란은 잘 깨는데. 이제 넣으실 때 됐는데요. 잠깐 이제 스탑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씨. 예. 팔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면 이걸 아. 맞추세요. 달걀하고 이제 달걀이 아직 안 들어갔죠? 자, 버터하고 설탕이 잘 어우러져서 크림 형태로 변해 있어요. 누가 했는지 참 잘 어울려요. 아, 예. 냄새도 좋은데요? 이게 이 네, 정도로 기대하겠습니다. 크림하지 않으면 설탕이 따로 놀아서 네. 입에서 그냥 설탕 씹히는 맛이 느껴져요. 아. 그래서 이 정도로 크림을 돌려주시고 나서 네. 달걀을 3개씩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저도 도와드릴게요. 네. 이거 이거 쉬운 거는 다 하려고. 달걀 하나 계속 아니, 계란 넣어주세요. 아니 그러면요. 그냥 태경 씨가 하세요. 손에 묻는 건 싫으신 거죠? 아니 내가 또 하나 하면은 이거 12개 다 하라고. 이거 한 번만 더 하시면 되나요? 예, 한 개만 더 주세요. 요리를 좀 하시나 봐요. 요 정도 계란 센스는 있어줘야. 군수들만 한다는 네. 건 달걀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릇 주변에 있는 크림을 잘 같이 어우러지게 섞어주세요. 또 줬나요? 또 저어주셔야 돼요. 이번에 그러면은 태경 씨 시키세요. 예,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고루 이분하게 잘 섞어주세요. 이때 달걀도 마찬가지예요. 달걀이 냉장고에서 금방 꺼냈을 경우에는 너무 차가워서 버터하고 분리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달걀도 실온에 미리 꺼내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참기를 이거 가셔야 돼요. 2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모든 양의 2배. 2배, 네. 6개 네. 아까 뭐 이렇게 자막으로 나가겠죠. 뭐 이거 벌써 까먹었는데. 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주 쉬워요. 기본 설탕에다가 버터를 넣고 크림화하시고 그리고 달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거기까지 미리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아주 쉬운 거예요. 집에서 뭐 잘 간편하게 해주실 수 있는. 네, 자, 이거를 스탑을 시켜서 꺼주시면 자, 이제 달걀까지 들어간 크림이 되거든요. 묽은 크림이 됐죠. 네. 예. 맛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믹서기는 치워주시고요. 여기다가 미리 계량해놓은 밀가루를 안 밀가루를 했군요. 이렇게 채에 쳐서 이거는 넣어주시는데 채를 뭐죠? 치는 이유는 돌멩이라든가 무슨 이물질을 걸어내는 게 그 이유가 아니에요. 요즘 그렇죠. 이게 채를 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렇게 가루가 이거 말고 나오나요? 그냥 우리 집에 보통 갖고 있는 국수 이렇게 네. 거르는 채로 치셔도 돼요. 저는 네. 보통 술을 치거든요. 저를 치세요. 음식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자, 이거 그런 채를 거. 치는 이유는 네. 돌멩이를 그 참당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공기를 주기 위해서. 아, 에어가 뜻이 있는 들어가서, 거예요, 예, 그죠? 네. 에어가 들어가서 얘가 플러피하게 이렇게 포슬포슬한 느낌을 주는 요리가 역할을 과학이네요, 정말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정확한 계량이 생명이에요, 베이킹은. 제가 그냥 어디서 들은 건데 계량도 중요하지만 이 베이킹을 할 때는 습도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스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아. 빵 만들 때는 이건 습도가 이스트가 안 아주 들어간 빵인가요? 오늘은 다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해서 부풀리는 거예요. 그 건빵이랑 이스트는 사실 비슷한- 건빵에 안 들어가죠? 건빵에는 안 들어가요. 건빵에는 네. 100% 베이킹 파우더로 부풀려줘요. 그렇죠. 네. 건빵 군대 안 갔다 오면 모르세요. 아, 자, 죄송합니다 안 가서. 채 한번 쳐보세요. 채는 이거는- 처음 쳐봐요. 초등 처음 쳐보세요. 자, 이거는 이중채예요. 그래서 네. 한 번 채가 위에 있고 걸러지고. 밑에 한 번 더 있어서 두 네. 번이나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기 때문에 더 플러피하게 되고요. 보통은 그냥 집에서 사용하시는 그냥 흔드는 채 사용하셔도 돼요. 거기 베이킹 그 파우더가 들어갔으니까 잘 좀 섞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밀가루 넣으시고 베이킹 파우더 넣으셔서 수저로 한번 져서 주세요. 네. 역시 힘이 좋으시니까 저보다 잘하시죠. 네. 소질을 보이고 계세요.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계속 앞으로 그렇게 치시는 건 계속 초 치지 담당해 마시고 주세요. 이제 네. 그만 초 치시고 이제 초친 거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차를 치시면 되겠네요. 자, 자, 마지막 이 한 가루 한 방울까지 다 많이 남았네요. 정확한 계량은 생명. 아하. 자, 빨리 안 나오면 때려주세요. 저는 이거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되나요? 예, 잠깐 가지고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밀가루까지 이렇게 되고 나면 이 밀가루를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이렇게 네. 밀가루가 자 저희는 곱게 이렇게 들어갔죠? 즉석에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방송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예. 이게 자, 또 믹서기는 이제 쓰지 이제 않아요. 안 써요. 예. 밀가루를 믹서기를 돌릴 경우에 글루텐이 형성이 돼서 질겨져요. 빵같이 변하기 때문에 아. 얘는 비스킷이기 때문에 역시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바삭바삭하게. 정말 요즘은 많이 아시네요. 요리. 아, 예. 글루텐 프리 이런 식품도 많이 나와요, 그죠? 예, 그렇죠. 그거는 예, 이제 예. 아예 밀가루 자체의 글루텐을 빼고 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글루텐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을 일으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예 따로 빼놓고 만들어요. 네, 우리 건강을 우유에도 많이 예, 생각하니까. 우유에도 네. 소화 못 하시는 분들은 락토프리라고 우유가 따로 나오잖아요. 맞네요. 그것처럼 밀가루도 마찬가지.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지윤 씨. 좋은 질문. 아주 우수하신 그 네. 학생들이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계속? 져서 보시겠어요? 네. 이거 한번. 지금은 아직 하얀 날밀가루가 보이는데 네, 이 이렇게. 날밀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네. 잘 섞어 주셔야 돼요. 네, 그럼 제가 이걸 섞겠습니다. 저는 잘 못 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제이씨가 그냥 도와줄 수 하얀 있어요? 가루 보이지 않을 때까지 네. 그냥 잘 져서만 주시면 돼요. 재윤 씨가 계속 이렇게 보조를 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반죽이나 이런 걸 좀 도와주고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사담을 해도 나누는 쪽이 게임에서 져서요. 저는 못 먹거든요, 어차피 이거. 못 드세요? 그렇게 됐군요. 근데 제가 지금 두 분 젓는 거 보니까 네. 확실히 힘이 좋으세요. 앞치마로부터 앞치마. 나오는 이 파워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걸 섭섭하지 하니까 힘이 더 마세요. 솟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다 됐나요? 드셨어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기본 반죽이거든요. 네. 네. 보이시죠? 맛있겠어요. 예. 아주. 네. 자, 전 벌써 하얀 것 가루가 같은데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젖으신 다음에 네. 이때 이제 내가 원하는 견과류라든가 넣고 싶은 거 있죠? 아. 건포도 좋아하시면 건포도 드시고 아까 재윤 씨 막 이렇게 주워 먹던데. 예. 네? 초콜릿을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뭐 원하는 넣어도 거. 되지만 네, 초콜릿은 잘 넣지 않아요 네, 보통. 죄송합니다. 아니요, 본인이 원하시는 거 넣으시면 돼요. 자, 건포도 같은 게 좀 건포도라든가 안에 있는 게 좀 예, 봤었어요. 네. 크랜베리 같은 거 넣으시면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크랜베리도 크랜베리요. 좋아해요. 크랜베리 좋죠. 크랜베리가 아무래도 여자들한테 더 좋대요. 네네. 남자들한테도 물론 이제 신장 기능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건포도보다는 크랜베리 많이 드세요. 저희는 집에서만 지금 복분자를 넣겠습니다. 저도 복분자 좋아해요. 달달한 거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정말 달달하고 정말 빵빵한 네. 그런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들어간 거는 네. 피스타치오하고 크랜베리하고 월넛을 준비해서 넣었어요. 아.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섞어주시면 돼요. 또 자, 저어주세요. 이번엔 또 이번엔 이제 열심히 한번 회장님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만들다 보면은 네. 이렇게 알통도 생기고 그러겠어요. 안 생겨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선생님이 돼요. 지금 이렇게 네. 몸매가 칼로리 소비가 네. 다 된 다음에 드시니까 살이 안 그러니까 찌시는 거예요. 그러신 것 같아요. 선생님 몸매가 일단 집에서 만들면 설탕을 덜 넣게 돼요. 네. 버터도 좀 덜 넣게 되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칼로리 조절이 좀 그죠, 가능하죠. 아무래도 홈메이드니까. 네, 홈메이드 네, 건강을 장점이에요. 건강도 예. 좋고 맛은 어떻죠? 맛도 좋아요. 자, 넣고 싶은 만큼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네.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로. 그러니까 이 너츠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면 좋은데 사실 그냥은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베이킹 하실 때 이용을 많이 하시면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태영 씨가 하면 좀 답답해요, 그죠? 아 그래요?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반죽을 해주시면 이게 기본 반죽은 준비가 다 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네. 예, 아니요. 그리고 이제 쟁반에다가 준비된 쟁반에다가 네. 이 반죽을 옮기셔서 오븐에 구워주시면 돼요. 오븐에 굽는 거는 그러면 이제 해야 어떤 용기에 담죠? 베이킹용 쟁반을 준비하시고요. 네. 실리콘 패드라고 해서 달라붙지 않는 아 그 이거 한번 보여줄까요? 예, 스페셜 재질의 이 패드예요. 네. 이거를 쓰시면은 달라붙지 않아서 네. 나중에 떼어내기가 좋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중앙에다 놓고 네. 이거를 이렇게 엎으면 되나요? 이게 엎어질 만큼 반죽이 그렇게 예쁘게 안 떨어져요. 이게 굉장히 네. 띡하기 때문에 반죽을 이렇게 팬에 옮기세요.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 동안에 재윤 씨는 뭐 할 일이 없을까요? 제가 지금 할 일이 없네요. 잠깐 기다리세요. 할 일 만들어 드릴게요, 힘좀 제가. 쓰세요, 지금. 네.
이렇게 놓고. 네. 이 반죽을 2개로 나눠서 팬에다 네. 올려주세요. 네. 깨끗하게, 네. 알뜰하게. 네. 자, 한국에서는 이 주걱을 스패츌러를 알뜰 주걱이라고 부른대요. 아. 모든 재료를 알뜰하게 긁어서 사용하라고요. 오. 이렇게 반죽이 2덩어리가 되면 네. 얘를 이분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주걱을 이용해서 네. 갸롬하게. 벌써 맛있겠어요. 맛있어 보이세요? 우리 여기 있는 재료를 다 쓴 거죠? 아, 제가 이제 또 만들 수 있죠. 내 머릿속에 자꾸 지우개가 있는 건가?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예, 네. 갸롬하게 2개를 펴주시는데 이때 두께나 길이는 자기가 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 요 나중에- 모양대로 예. 요 모양대로 이렇게 빵이 나오는 건가요? 대신 나중에 이렇게 네. 자를 거거든요. 잘라서. 이렇게 자를 거니까 그럼 뭐 네. 모양도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네. 이게 타원형으로 만들어요. 그죠? 예. 둥글게 막 이런 거 네. 생각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삼각형 그 꼭지점 부분은 타기만 해요. 다른 부분은 안 익고 그러니까 요리는 과학입니다. 과학. 그렇죠. 생각을 하세요. 자, 이렇게 이분하게 네. 이뻐졌어요. 두께하고 이 넓이가 다 비슷할 만큼 이분하게 이렇게 만들어 지금 주세요. 이렇게 자, 이거 좀 한번 해봐 주세요. 방송 보시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손쉽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집에서 진짜 해먹기 쉽겠네요. 자, 요렇게 네, 해서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 예. 네. 나중에 구웠을 때 이렇게 빵이 이렇게 거의 이 나오는 모양 것 같아요. 그대로 나와요. 이거보다 약간 더 옆으로 위로 부풀 뿐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빵은 이대로 구우면 부풀어 오르는 게 없다 그 말씀이시죠? 약간 부풀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 먹는 식빵이라든가 네. 그런 빵은 이스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부풀고 아하. 베이킹 파우더는 이렇게 많이 부풀진 많이 않아요. 고, 예. 요 모양 요대로 네. 약간 모양은 떡 같아요. 요대로요. 떡. 지금은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렇게 자를 거니까 만약에 내가 더 길게 만들어야겠다. 나는 키다리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길게, 얇고 길게, 얇고 뭐 길게, 아니면 두껍고, 도톰하게, 예, 예. 짧게. 네. 본인 취향껏 하시면 돼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네. 그리고 달걀물 하나를 엑스트라인데요. 네. 달걀 하나를 그냥 풀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아. 달걀 하나를 이건 풀어서 팁인가요? 팁? 네. 하나를. 요 밑에 자막으로 나와주나요? 아, 예. 이렇게? 달걀물을 바르면 아무래도 그 표면이 반짝반짝 아. 노릇노릇해서 맛있어 보이게. 약간 요거 애드 되는 것 때문에 한 빵 가격이 한 2불 정도 그러지 않나?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보통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얼만큼 이제 길게 자르냐가. 야하.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표면을 살짝 윤기를 주기 위해서 달걀물을 바르시고 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럼 얼마나 375도 오븐에 미리 예열을 하셔가지고 25분에서 30분 동안 구워주시면 돼요. 25분에서 30분을 저희가 기다려야 돼요. 저희는 25분 네, 동안 네. 계속 네. 사담을 나누면 되겠죠. 빨리 돼서 예, 예. 먹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오븐으로 가져가실 분? 마당새라고 하겠습니다. 하셨죠? 오늘 마당새로. 부탁드릴게요. 힘든 거 아, 그냥 이제부터 저를 룰을 정하면 되겠네요. 이 앞치마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마당새, 계속 그날이 마당새입니다. 네, 왔다 갔다 왔다 그래요. 갔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와. 자 이게 아까 자, 이게 25분에서 30분간 구워서 나온 네. 이 비스커트입니다. 기다리는데 아주 지쳐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조금 더 이제 구워주셔야 바로 먹는 거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드셔도 되기는 네. 하지만 좀 더 이렇게 비스킷한 그런 맛을 주시기 위해서는 네. 얘를 다시 한번 구워주셔야 돼요. 자, 또 기다려야 되나요? 네, 얘를 칼을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네. 이때도 날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씬하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두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톰하게 잘라주시면 이건 돼요. 칼이 아니라 톱 같은데. 아, 예, 제빵용 그 이용할 때 쓰는 칼인데요. 이게 네. 칼이 되게 두껍고 좋아요. 네. 근데 이 칼을 쓰지 않고 너무 얇고 좀 저렴한 칼을 쓰시면 빵 자르다가 빵이 휘어요. 칼이 휘면서 빵 모양이 휘어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도톰한 칼을 하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멋있어요. 네, 아, 예. 잘 어울리십니다. 예, 요렇게 자른 단면을 네. 그 이제 보니까 기억이 생각나시죠? 확실히 나요. 예. 아시겠죠? 그거 네. 우리 그 저쪽에 보면은 그죠. 그런 커피숍에 이렇게 봉투에 네. 네, 넣어가지고 네, 하면 네. 자, 이거를 오븐 팬에 다시 요렇게 올리셔서 양면을 10분씩 구워주셔야 돼요. 네. 한쪽 면이 다 구워지고 나면 다시 뒤집어서 마저 다시 10분을 그러면 더 10분, 구워주셔야 돼요. 10분, 그죠? 예, 앞으로 20분을 더 기다리셔야지 드실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한 음식이에요. 이게 빵이라는 노력도 많이 게. 들어가고 네. 이게 우리가 그냥 빵을 그냥 손쉽게 사 먹어서 그냥 그런 네, 고마움을 쉽게 몰랐는데 봤는데 이게 뭐- 굉장히 이게 정성과 이런 게 많이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구워올까요? 네, 또 구우러 가셔야죠? 네, 제가 예, 가겠습니다. 자, 마당새가 오늘의 마당새는 재윤 씨가 부탁드립니다. 네, 게임에서 꼭 이게 잘라서 구워야 돼요. 네, 아시죠? 네, 맞아, 설명해준 잘라서 대로. 구우셔야 돼요.
네, 빵빵한 레시피. 오늘 비스코티 만드는 방법을 송승은 선생님한테 배워봤는데요. 네. 정말 뭐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네, 저는 아까 벌써 먹었어요. 근데 맛있어요? 네. 저는 방송 게임에서 나가기 전에 저도 못 먹으니까 먼저 빨리 먹었어요. 드셔보세요. 네. 어쩌다가 지셔가지고 맛도 못 보시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렇게 벚구이라고 그죠? 다음 주에 꼭 다음 주에 이겨가지고 오세요. 꼭 이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씻고 맛있고. 얘기하시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빵빵한 레시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K타운 투게더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요, 아마 한인 방송사에서 뉴스를 제외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자체 제작 프로그램은 저희 K타운 투게더가 정말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족한 점도 많고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네. 저희 둘은 물론이고 저희 제작진과 HNS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이요. K타운 투게더입니다. 그렇죠? 이 투게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만큼 저희는 물론이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민 생활하다 보면 사실 보람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까지 저희와 함께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네. 여러분들 찾아뵙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네. 투게더니까 네. 이거 어때요? 설정을 못 버리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타운 투게더.